한국기업평가 김동혁 평가전문위원입니다. 신용평가 일반론 중 크로스 섹터에 해당하는 계열 신용평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표를 보시면 모든 종합의견의 가장 뒤쪽에는 신용평가 방법론 적용 결과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과 재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모델 등급을 형성합니다. 이 모델 등급에 기타 평가 요소를 가감하게 되면 자체 신용도가 산출됩니다. 다시 이 자체 신용도에서 외부 지원 가능성을 더하여 산출되는 게 기업 신용 등급이라고 합니다. ICR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열 신용평가 방법론은 바로 이 외부 지원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열 요인의 평가 방법은 크게 상향 방식과 하향 방식이 있습니다. 상향 방식은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향 방식을 적용한 종합의견을 보면 평정논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사시 계열의 지원 가능성이 동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향 방식을 적용한 종합의견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지원 가능성이 공사의 신용도를 지지한다.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정부 지원 의지가 최고 수준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의견 1페이지를 보시면 계열 지원 가능성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열 지원 의지가 상향 방식인지 하향 방식인지 역시 신용도를 보강한 건지 아니면 신용도를 지지한 건지 최고 수준의 지원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향 방식은 하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잠깐 안 했는데요. 하향 방식은 기준 등급인 모회사 또는 통합신용도의 신용등급으로부터 하향 조정해서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계열 신용평가에는 상향 방식이 있고 하향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 상향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향 방식은 4가지의 스텝을 거쳐서 지원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1단계로 계열 분석 범위를 설정합니다. 2번째,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정합니다. 3번째로는 계열 지원 가능성을 분석하고 4번째로는 드디어 기업 신용 등급에 적용을 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되거나 또는 우량한 모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 향후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이 계열 신용평가 방법론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주로 신용도 강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체 신용도 산출 이후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신용 등급 결정에 반영합니다. 이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된 부분입니다. 각 단계별로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계열 범위 설정입니다. 계열 범위는 법과 제도적 규제에 의한 대규모 기업 집단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과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열로 분류합니다. 즉, 법과 제도적 규제에 의한 대규모 기업 집단 산정 방식과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의 어떤
범위 자체를 형성했다면 두 단계로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계열 지원 주체가 만약에 개별 기업이라 그러면 이 과정을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우리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열 통합 신용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계열 신용도 산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딩 블록 어프로치 BA라고 부르는 방식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 EA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BA 방식은 사업 자회사들의 신용도를 먼저 각각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가중평균해서 산정합니다. 밑에 사례를 보자면 5개의 업체가 있을 때 각각의 등급이 AA도 있고 A-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량화를 위해서 평점을 적용하고 결합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걸 환산해서 결합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이 가중치는 매출 또는 자산, 현금 창출력,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상이한 사업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요. 절대적인 비중을 가진 계열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주력자회사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유의미한 사업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겠지만 EA 방식을 보시면 의미가 와닿을 겁니다. EA 방식은 전체 계열을 하나의 회사로 가정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계열 기업군 전체를 경제적 단일체로 가정한다라는 표현이 평가 방법론에 있습니다. 이러려다 보니 사업자회사들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직화된 계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각각의 회사들이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다 그러면 사용하기 좀 곤란하겠죠. 하나의 회사로 가정해야 되니까. 통합 범위의 계열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거나 특정 사업자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인 높은 경우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의 재무 위험을 공유하면 더 경제적 단일체 개념에 부합합니다. 자, 그래서 EA는 하나의 회사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BA는 하나의 회사로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이제 EA 방식을 설명드리면 EA 방식은 경제적 단일체의 통합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신용평가 일반론 또는 산업법 방법론을 적용해서 통합신용도를 산출합니다. 사업위험은 주요 사업자회사들의 사업위험을 반영하고 재무위험은 통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통합신용도 산출 시에 지주회사 차입금, 전망, 실질적 재무위험, 기타 요소 등도 고려합니다. 이 계열통합 신용도의 산출은 사실은 지주회사 평가 방법론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와 관련된 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녹화 화면을 보시면 보다 좀 더 많은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열 통합 신용도까지 산출이 됐다면 3단계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계열 지원 가능성 분석입니다. 1. 계열 지원 의지 평가고 2. 계열 지원 능력 평가인데 일단 계열 지원 능력 평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계열 지원 능력 평가를 에서 계열 지원 능력이 없다라고 선정되면 앞에서 단계별로 도출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얘기를 드려야죠.
기업 집단 내 개별 기업의 자체 신용도와 신용도 차이를 감안합니다. 기업 집단의 신용도가 A급인데 이 회사의 자체 신용도도 A급이라면 사실은 신용도 격차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열 지원 주체의 규모가 한 100억 정도인데 평가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가 90억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위기시에. 그러면은 이 규모에서 이걸 지원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쪽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원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요. 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일정 수준 규모 차이를 필요로 합니다. 한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정도의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은 지원 주체 신용도가 투자 등급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원 주체가 투기 등급이라서 지원 주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안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계열 지원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 그러면 계열 지원 의지를 평가하죠. 계열 지원 의지 그레이드 표를 잠깐 보시면 S1은 최고 수준입니다. S2는 매우 높은 수준. 그래서 S1부터 S5까지 있습니다. S1은요, 노칭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등급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가. 2나 3에서는 3노치까지 가능하고 4에서는 2노치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노치 이상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계열 지원 의지를 평가하는 요소들로는 우측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배구조 되게 중요하겠죠. 이 회사가 지배구조상 중간 지주회사나 다름없다. 그래서 계열사 지분을 이 회사가 많이 들고 있다. 이러면 지배구조상 굉장한 중요성이 인정되는 거죠. 규모도 중요합니다. 계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영업상 연계되어 있다. 이러면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인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브랜드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A라는 회사가 부도나면 B라는 회사도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업체가 부실화됐기 때문에 이 그룹 전체가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다 그러면요, 신인도 연계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 외에 지원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기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요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상향 방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업 신용 등급의 결정. 노칭 범위가 있고요.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칭 범위는 오른쪽 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S3에서는 세 노치까지 노칭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한 노치 이상 주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랬죠. S3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신용도 격차가 나면은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느냐? 표를 한번 보고 잠깐 이해를 해볼까요? A에서 등급을 줄 수 있는, 노칭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입니다. 지원 주체 신용도가 A일 때 이 회사의 피평가 회사의 자체 신용도가 트리플 B인 경우, 조금 더 올려볼까요? 더블 A일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A. 트리플 B일 경우에는 더블 B입니다.
뭔가 감이 좀 오시나요? 정확하게 세 노치 차이가 발생하면 S3에서는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유추해 보시면 S2는 두 노치 차이가 나면 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S4는요, 네 노치 차이가 나면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자체 신용도까지 낸 상황에서 올려서 적용합니다. 자, 하향 방식은요, 좀 방법이 틀립니다. 개요를 잠깐 보시면요, 상향 방식으로 실질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모회사 등으로부터 노칭 다운해서 개별 법인의 기업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하향 방식을 적용할 때는요, 지원 주체 등급으로부터 조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평가 대상 회사의 자체 신용도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산출을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로 이런 대상이 주로 이렇습니다. 모회사가 경영권 행사에 제한이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더라. 그리고 모회사가 상시적으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업부처럼 운영하더라. 이 피평가에서는 모회사 기준으로 보면 그냥 사업부나 다름없는 성격이더라.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모회사의 신용도와 평판자산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 지원할 유인이 매우 높더라. 실질적으로 부도 위험을 공유하더라. 이럴 경우에는요, 최고 수준의 지원 의지인 S1을 부여합니다. 이 하향 방식이 가능한 거는 S1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열 신용평가 방법론을 읽어보시면 보다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